로마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연인은 가짜 뉴스를 믿고 자기 가슴에 칼을 찔렀고 승자는 그녀를 로마로 끌고 가 전리품처럼 전시하려 했거든요. 3000년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굴욕적인 포로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녀는 후자를 택했죠. 이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단순히 로마 장군 2명을 유혹한 판문파탈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7개 언어를 구사한 천재적 지성인이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통치자였으며 지중해 최대 강국 로마와 맞서 싸운 전략가였거든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오해받는 여왕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69년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고대 세계 최고의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고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드는 지식의 보고였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 그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나라인데 30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왕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 간 결혼과 살인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형제자매든 부모든 가리지 않고 죽였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토레마이오스 12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명의 딸 베레니케와 아르시노에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본인 남동생 둘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14세였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자연사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레니케는 아버지에게 살해당했고 아르시노에는 클레오파트라의 명령으로 처형됐으며 남동생들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100개가 넘는 방을 가진 호화로운 궁전에서 자랐는데 정원에는 아름다운 조각상과 분수가 있었고 지중해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다른 왕족 자녀들과 함께 궁전에서 교육받았는데 그녀의 지적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7에서 8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으며 어릴 때부터 연설 기술을 익혔거든요. 그녀는 정확한 자세와 적절한 제스처,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그녀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통치자였다는 사실인데 이전 왕들은 모두 그리스어만 썼고 이집트 백성들과 통역 없이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언어를 직접 배웠고 이건 그녀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이렇게 썼는데 그녀의 외모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그 매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당시 주화에 새겨진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을 보면 코와 턱이 꽤 돌출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농담했을 정도죠.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처럼 절세미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지성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할리우드 배우도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기원전 51년 아버지가 죽자 17살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 되었는데 전통에 따라 13살짜리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둘이 함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지만 문제는 어린 왕 뒤에 3명의 야심찬 고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티누스, 아킬라스, 테오도투스라는 이 세 고문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밀어내고 어린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실권을 장악하려 했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 하자 이들은 반역죄로 몰아붙였습니다. 21살이 된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 시리아로 망명해야 했는데 거기서 군대를 모아 동생에게 맞설 준비를 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고문들도 군대를 이끌고 누나를 막으러 나섰습니다. 이집트 내전이 터질 찰나였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온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폼페이우스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하나였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곳곳을 정복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권력 다툼을 벌이다 그리스 전투에서 패배했고 목숨을 구하려 이집트로 도망쳤거든요. 폼페이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영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고문들은 고민에 빠졌는데 폼페이우스를 도우면 카이사르의 적이 되고 거부하면 로마의 원한을 살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폼페이우스가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테오도투스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죽은 자는 물지 않는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폼페이우스를 죽이고 카이사르와 손잡기로 한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인들은 환영하는 척 다가갔는데 그가 해변에 발을 딛자마자 잔인하게 참수했습니다. 며칠 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인들은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선물로 바쳤는데 카이사르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적이긴 했지만 폼페이우스는 존경받는 로마 장군이었고 이런 식의 처형은 로마인의 명예를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왕궁의 자리를 잡은 뒤 왕과 여왕 모두를 만나겠다고 선언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누나와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망명 중이었고 동생의 경비병들이 그녀를 죽이려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카이사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칠리아 출신 상인 아폴로도로스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배를 타고 나일강을 8일간 항해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진입했는데 카이사르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 커다란 자루 안에 몸을 숨겼거든요. 아폴로도로스가 선물인 척 자루를 방에 놓고 나가자 자루가 열리며 이집트의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매료됐다는 겁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52살이었고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이었는데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정치적 동맹도 맺었죠.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하자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분노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수적으로 열세였던 카이사르는 방어 태세를 취하며 지원군을 기다렸거든요.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공방전입니다. 지원군이 도착하자 카이사르는 반격에 나섰고 나일강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어린 왕은 도주하다가 강에 빠져 익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이집트의 단독 통치자가 됐거든요. 얼마 뒤 그녀는 카이사르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 사람들은 카이사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죠. 카이사르의 지원 덕분에 클레오파트라의 권력은 굳건해졌고 그녀의 통치 아래 이집트는 번영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했고 여왕은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아들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 원정을 떠났는데 카이사르의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로마는 아직 알렉산드리아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국의 중심지였거든요. 카이사르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심지어 비너스 신전에 클레오파트라의 황금 조각상을 세워줬습니다. 이 조각상은 2세기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로마 귀족들은 이 외국 여왕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면서 원로원의 권력이 약해지자 의원들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했는데 23군데나 칼에 찔렸거든요. 로마는 혼란에 빠졌고 카이사르의 측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암살자들을 추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낭독된 카이사르의 유언장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리온은 상속자로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명됐죠. 로마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갔거든요. 기원전 41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사절을 보내 타르수스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장군으로 로마 동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만남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타르수스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전설이 됐는데 배의 선미는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노는 은이었으며 돛은 자주색이었거든요. 피리와 수금, 플루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배에서는 향기로운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왕이 시종들의 시중을 받는 모습은 아프로디테 여신이 강림한 것 같았고 도시 전체 인구가 일손을 놓고 이 장관을 구경하러 몰려왔죠. 안토니우스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의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알렉산드리아로 초대했고 둘은 연인이 됐거든요.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얼마 뒤 로마로 돌아가야 했고 두 사람은 편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원전 40년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안토니우스가 아버지였거든요. 아들은 헬리오스로 태양이라는 뜻이고 딸은 셀레네로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떠나 있는 동안 복잡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아내 풀비아가 죽자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누나 옥타비아를 안토니우스와 결혼시켰거든요.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와 결혼해서 2해 동안 3아이를 낳았지만 클레오파트라를 잊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 사후 로마의 권력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3사람이 나눠 가졌는데 이걸 제2차 삼두정치라고 부르거든요. 레피두스가 정치에서 물러나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옥타비아누스는 서방을 다스렸죠. 안토니우스는 결국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만났는데 안티오키아에서 공식적으로 결합을 선언했거든요. 로마 아내를 버리고 이집트 여왕과 함께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분노했는데 누나가 버림받은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안토니우스가 로마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기원전 31년 그리스의 악티움에서 역사적인 해전이 벌어졌는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 함대가 옥타비아누스 함대와 맞붙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남편과 함께 전장으로 향했지만 전세가 기울자 이집트 함대를 이끌고 퇴각했습니다. 안토니우스도 여왕을 따라 전장을 떠났고 남은 병사들은 항복했거든요. 옥타비아누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거짓 승전보를 퍼뜨렸지만 진실은 금세 드러났거든요. 패배한 안토니우스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동맹을 모으고 재기를 도모하려 했지만 안토니우스는 무기력해져 있었죠.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제안을 보냈는데 안토니우스를 죽이면 용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로 진격해왔죠. 비극은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무덤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안토니우스에게 잘못 전해졌는데 그는 여왕이 죽었다고 믿었거든요. 절망한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이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중에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그녀에게로 갔는데 이미 너무 많은 피를 잃은 상태였거든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고 죽기 전 옥타비아누스와 협력해서 살아남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에서 여인들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때리고 핥히는 관습이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했고 상처가 감염됐거든요.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치료하라고 명령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치료를 거부하며 죽으려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이들을 협박하자 그제야 치료를 받아들였죠. 옥타비아누스의 계획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끌고 가 개선식에서 전리품처럼 전시하는 것이었는데 이집트의 여왕에게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것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옥타비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내 안토니우스 곁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뒤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전설이 유명하지만 독약을 마셨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녀의 주치의는 독극물 전문가였거든요. 게다가 클레오파트라는 평생 철저한 전략가였으니 자신의 죽음도 미리 계획했을 겁니다. 발견됐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침상 위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연인이 죽은 지 나흘에 뒤였죠. 그녀의 장례는 이집트 여왕에 걸맞게 엄숙하고 화려하게 치러졌고 안토니우스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은 지켜졌습니다. 카이사리오는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처형됐고 다른 자녀들은 로마로 보내져 옥타비아에게 맡겨졌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가 끝났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됐습니다. 3000년 파라오 역사의 마지막 장이 닫힌 거죠.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는 오랫동안 왜곡됐습니다. 로마 남자 2명을 유혹한 요부로만 그려졌는데 이건 그녀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녀는 내전에서 살아남아 왕위를 되찾은 생존자였고 7개 언어를 구사한 지식인이었으며 지중해 최강국 로마와 동등하게 협상한 외교관이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그녀를 그렸고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썼으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단순한 미모가 아니라 지성과 전략, 그리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죠.